자,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집에서 제가 키우는 또 다른 사과대추나무인데요. 얘는 수세가 너무 좋아서 좀 가지를 조금 길게 남겨놨어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는 이렇게 이제 한두 마디 남기고 한두 마디 정도 남기고 가지치기를 해줬는데, 뭐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놔두고 위에 순을 몇 개 더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오늘은 사과대추나무와 일반 복조대추나무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과대추나무는 이렇게 제가 가지치기를 상당히 많이 했죠. 예, 상당히 많이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가 몇 개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순들이 나오는 건 뭐 복조대추나 뭐 순이 나오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보시면 얘네는 열매순을 막 그냥 내보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주순을 갖고 열매순을 같이 나오는 순들이 많아요. 예. 단순하게 이런 애들처럼 이런 애들은 그냥 열매순이 되는 애들인데, 이렇게 나오는 순보다 이렇게 두 가지 순을 같이 잡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애들은 특징상 요 사과대추나무는 요 주순을 키울 거고,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열매순들은 다 따줘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사과대추나무는 순들도요, 예, 중구난방으로 나오진 않아요. 예. 뭐 막 되는 대로 다 나오진 않고, 물론 이제 나오는 순이 나오는 곳도 이제 마디마디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건 뭐 비슷하지만 아주 지저분하게 나오진 않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 복조대추와 사과대추나무의 차이점은 또 이제 이 순치기에서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매가 어디서 열리는 줄 알아야 돼요. 사과대추나무는요, 이 주순 가지가 이렇게 이제 요가 이제 주순 가지가 이제 커갈 거잖아요. 요 밑에 있는 열매순은 여기서는 안 열립니다. 예, 요 애들은 따주는 거예요. 예, 요 손들은 따줄 거고요. 요 손들은 따주고,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따볼게요. 자, 요 애들은 이렇게 필요가 없는 순. 자, 이게 이제 사과대추나무의 차이. 얘네는 요 밑에서 열리는 열매수는 필요가 없다. 요 주 가지를 키워야 된다. 요 새순 가지에서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이 새순 가지를 키울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 확보라던가 불필요한 열매순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사과대추나무에서의 주 키포인트고, 키우는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열매순들이 막 나오는데요. 중구난방 여기도 막 나오는데, 이런 애 좀 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안 하고. 이런 애들은 놔둬봐야 꽃도 잘 안 피고, 꽃이 펴도 나중에 착과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열린다는 얘기죠.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놔둬봐야 영양분도 얘네가 뺏어가고, 얘네가 또 이제 줄기도 크긴 엄청 큽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면 햇빛도 가리고, 그러다 보면 광합성도 잘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불필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이거 좀 짜리몽땅하게 올라오죠. 이게 좀 더 크면 또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새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되고, 이 단순하게 딱 봐도 나무에서 차이점도 보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복조대추 있는 나무로 가서 보여드릴 건데,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가지치기를 다 겨울에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주 가지 순을 같이 딸려서 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네. 자, 요거 제가 한번 다시 또 복조대추 있는 데로 지금 가볼게요. 자, 이 보이시는 이게 이제 복조대추 일반 대추 나무인데요. 딱 보셔도 보이시게도 딱 가지들이, 예, 굉장히 많죠. 예, 얘네는 기본적으로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아까처럼 그 대 하나만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이 정도 가지를 다 남겨놓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순이 어떻게 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일반 사과대추나무처럼 이렇게 이제 주순을 달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 또 많은 대부분의 싹들은 이렇게 열매순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열매순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얘도 열매순만 있죠. 예, 이렇게 열매순만 있죠. 요 가지 사이에서 열매순만 많이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도 그렇고, 얘네는 복조대추는 이렇게 지금 초기에 나오는 이 열매순들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예, 물론 세 가지에서도 열려요. 자, 세 가지에서도 열려요. 근데 이 순들은
절대적으로 놔둬야 돼요. 얘네 따주면 안 돼요. 얘네에서 뭐 일반 대추나무는 여기에서 대추가 이제 주렁주렁 열리고 꽃 하기 때문에 꽃도 피고 대추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얘네를 키우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순들이 많아요. 그냥 바로 열매 순들만 나오는 게 복조대추의 특징. 예, 거의 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끝부분에 있는 가지나 중간중간에 있는 데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뭐냐? 자, 얘도 뭐냐? 똑같아요. 사과대추나무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얘를 키울 거냐 안 키울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 근데 이 대추나무를 뭐 이렇게 계속 조그맣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일반 대추나무 같은 경우도 스세가 있기 때문에 좀 넓게 키워야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주순 가지를 키울 거냐 말 거냐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커 나가잖아요. 그럼 끝자락에 있는 요 주순 가지를 얘만 키우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애들은 이 순을 집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주냐? 밑에 사과대추 나무는 얘를 다 따줬잖아요. 맨 밑에는 열매순을 따줬잖아요. 오히려 얘는 위에서 나오는 이 주순을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 열매순만 남죠. 그럼 여기에 이제 영양분이 얘네한테 가기 때문에 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꽃이 피고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숨짓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 대추나무는. 그리고 대신에 얘는 키워야 되죠. 좀 더 키워야 되죠. 나무를. 그러면 얘는 안 따주고 얘는 키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키우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형식으로 도장지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장마철 되고 하면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걸 계속 집어줘야 되고, 이 열매순들은 절대 따주면 안 된다. 거꾸로 사과대추나무 설명드렸더니 일반 대추나무도 이 처음에 이렇게 이런 열매순만 나오는 애들은 다 따주는 건가 보다 하고 얘네를 다 따줘버리면 따먹을 열매가 없겠죠. 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복조대추도 여기 새순가지가 나오면 여기서도 계속 겹순가지가 나오고 열매순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열려요. 여기서 새순가지에서 열매가 안 열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치기 방법이 틀린 이유는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일반 대추 복조대추나무는 모든 가지에서 나오는 이 주순 가지를 다 키우게 되면 너무 정신이 없겠죠. 가지가 엄청나게 크겠죠.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광합성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늘이 많이 지니까 안에는. 그리고 두 번째, 통풍이 잘 안 돼서 수정이 잘 안 돼요. 수정이 잘 돼도 나중에 낙과가 많아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나오는 이런 애들은 다 집어주는 겁니다. 집어주고 열매순만 남겨놓는 거죠. 그래야 이 열매순들에서 꽃이 피고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보세요. 복조대추는 이렇게 열매순들이 많이 나와요. 열매순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끝자락에서 나오는 이런 주순가지, 이런 애들은 키울 거니까 이런 애들은 놔두는 거예요. 집어주지 않고. 자, 그 차이를 이제 보면 복조대추는 이런 열매순만 나오는 주순 가지가 없이 열매순만 나오는 게 무지하게 많구나,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보면 이건 복조대추다, 사과대추나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사과대추나무는 이렇게 열매순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주 가지가 이제 많이 달고 나오는 게 이제 사과대추나무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90% 이상이 열매순만 나오는 것들, 이거는 이제 복조대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치기 방법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다른 거고요. 사과대추나무는 새순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고, 복조대추는 처음부터 열리는 열매순에서 열리기 때문에 최대한 얘네를 키우는 거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겨울에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해줬고, 지금 나오는 이런 주순가지 가운데서 나오는 애들은 가지치기를 해줬기 때문에 과합성하기도 좋고 통풍도 잘 되겠죠. 그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이제 키우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 이제 이 꽃이 이제 필 겁니다. 예, 복조대추도 그렇고 일반 대추도 그렇고 거의 장마철까지 이제 꽃이 피는데, 거의 뭐 마지막까지 꽃이 피는 3차 개화 때까지 1차, 2차, 3차 개화 때까지 2, 3차에서 꽃 피는 애들이 착과도 잘 되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순치기 하는 거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끝 가지에서 이렇게 새로운 순이 나온다 그러면 이 가지를 키울 건지 안 키울 건지에 따라서 이 순을 집어줄 건가 안 집어줄 건가 이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조대추는 이 열매순들을
따지 말고 다 키워야 된다. 이거 다 따버리면은 사과대추처럼 되겠죠. 그러면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게 일반 대추의 차이점이에요. 자, 지금 간단하게 일반 대추나무와 복주대추 차이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순치기 할 때 그 헷갈리지 않게 하셔서 나중에 이 수확량이 없거나 망하지 않도록 잘 조심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